이번에 정말 수해 피해가 크죠. 사실 정말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인명피해도 가장 규모가 큽니다. 참 제가 그 수해 피해, 특히 인명피해 부분을 보니까 참 이게 공무원들의 평소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사실 수재나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일상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이거 뭐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행정조직을 보면 재난 관련 부서가 기피 부서예요. 왜냐면 생색도 안 나고 승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직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재난관리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훌륭한, 그러니까 열정적인 공무원들을 배치를 하면 열심히 일하고, 사실은 사소한 관심, 아주 작은 그 배려, 이런 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 대표적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인근의 제방을 훼손했지 않습니까? 그럼 장마철 되면은 안전하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대충 덮어놓은 거예요. 그게 당연히 무너질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장마철이니까 당연히 그 관할 공무원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복구했나를 감시를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강우량이 좀 많을 걸로 보면 침수될 수 있다. 이거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침수 가능 지역을 예찰이라고 합니다. 예찰. 미리 이렇게 살펴보고 감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주변의 다른 도로들을 막고, 다른 도로는 차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도로를 우회로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는 원래 이 길로 다니는 버스가 아닌데 다른 길을 막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차단하고, 근데 이 오송 지하차도로 지나가다가 거기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뭐 황당한 게, 다른 도로를 차단하면서 이 도로를 차단 안 하고 오히려 우회로를 사용했다. 근데 이게 저지대잖아요. 지하차도니까. 그럼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뭐 그거 말고도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인재였던 게 확실해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공무원들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결국은 지휘자들의 몫입니다. 지휘자들이 이렇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공무원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지휘가 수재나 자연재해 심각하고 이거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아니면 그쪽 방향으로 눈길만 돌리고 있어도 공무원들이 거기에다가 관심을 갖죠. 공무원들을 해바라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약간 비난 쪽으로 쓰여지긴 하는데, 실상은 정확한 표현이기도 해요.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원래 직업 공무원들은 그 지휘자의 의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관철되잖아요. 지휘자들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국민이 직접 뽑은 지휘자들을 공무원들이 따라야죠. 그리고 그렇게 훈련돼 있어요. 또 그래야 되고. 그래서 지휘자가 중요하죠. 제가 전에 자주 예를 든 게 이제 로봇 태권브이 같은 거다. 공무원 조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로봇 태권브이처럼 강력하죠. 그런데 어디로 가서 무엇을 일을 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이제 헤드에 조정간에 영희와 철수 누가 아느냐에 따라서 영희가 앉으면 영희 행동을 하고 철수가 앉으면 철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드는 수시로 바꾸지 않습니까? 선거에 의해서. 이 헤드의 역할에 따라서 이 로봇 태권브이가 앞으로 달려나가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드러누워 있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또 건설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파괴적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선의 공무원들을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일선의 공무원들은 지휘대로 움직이는 조직원들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깝죠. 제가 개인적 비난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태도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 한두 명 사상자 정도인 줄 알았다. 아니 단 한 명이든 아니면 죽는 게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부상자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보살피고 그 피해를 줄이자고 존재하는 게 바로 정치, 행정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살아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잘 사냐 못 사냐는 그 다음 문제죠. 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얼마나 비용이 들든 간에, 비용이 얼마만큼 들든 간에 그걸 철저히 봉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전쟁이 나면 피해가 엄청나니까,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이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군대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뭐 전쟁이 뭐 몇십 년 만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단 한 명이라도 우주의 무게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을 버려두고 한두 명 죽거나 다친 줄 알았다. 그래서 딴 데 가봤다. 그러나 저는 그 마인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문제는 사과하면서 한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더 큰 문제를 드러낸 거죠. 이 재난에 대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또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남시 있을 때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침수 사고 나고 사람들 뭐 집이 잠기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구조적인 문제인가 관리의 문제인가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근데 구조적 문제인지, 그러니까 이 현재 시설 수준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막을 수 있는데 못 막는 건지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도를 몇 년간 매년 피해 나는 지점을 지도를 놓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네. 빨간색은 5년 전, 파란색은 4년 전, 노란색은 3년 전, 뭐 보라색은 뭐 작년 거, 이렇게 해서 쭉 스티커를 붙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의 같은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위치들을 다 찾아가 봤죠. 다 찾아가서 일단은 현재 시설 상태에서 관리를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뭐 근데 많이 보니까 확실히 배수관 이런 데 많이 막혀 있고 또 막 역류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쳤죠. 물 잘 빠지게 하고 퍼내고 준설하고, 또 필요하면 역류 방지 장치하고, 그리고 하여튼 뭐 주변에 이렇게 막 가랑잎 이런 걸로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랑잎이나 뭐 이런 거 못 떠내려 오게 위쪽에다 좀 차단 시설도 하고, 곳곳을 다 했는데 놀랍게도 수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영영 안 되는 곳이 있었는데, 서울공항 앞에, 거기는 저지대라서 구조적인 문제더라고요. 물 넘쳐서 거의 매년 서울공항까지 계속 침수가 돼요. 정문까지 침수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가도 막 계속 침수되고. 근데 그건 결국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때 100억인가 훨씬 넘게 긴급 편성해서 하천을 넓혔죠. 그래서 거기도 그 후에 수재가 다 없어졌습니다. 아마 세곡동에서 분당으로 가시는 서울공항 앞으로 그 대로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어느 날인가 매년 그 길이 잠기고 차단되다가 어느 날인가 없어진 거를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 좋아진 건 못 느끼거든요. 근데 없어진 거를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는 수재가 없어졌네. 서울공항 앞 도로가 잠기지 않네. 그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자연재난은 피할 수 없느냐. 물론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죠. 근데 오송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명확하게 인재입니다. 특히 지휘관들의 있을 수 없는 태도. 또 중간관리자도 마찬가지죠. 중간관리자들도 지휘관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휘관이 영리 바짝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홍수통제소에서 홍수통제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묵살하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튼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다치고 뭐 전 재산 잃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당이라도 나서서
크게는 아니지만 복구 지원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도도 좀 바꿔야죠. 이번에 다녀보니까 보상이 지원이 너무 적어요. 참 그렇다고 뭐 국가가 모든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를 다 보상해 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경제 10대 강국, 요새는 뭐 많이 떨어졌긴 하더라고요. 한 뭐 14, 5위까지 떨어졌던데, 하여튼 경제 강국 반열에 들어가는데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삶은 좀 보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10시부터 지금 이제 수해 복구 활동을 시작할 텐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하여튼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요즘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무정부 상태, 이런 해시태그가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요즘 뭐 좀 최근에 무정부 시대라고, 뭐 상태도 아니고 아예 그냥 통째로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다. 무정부 시대, 이런 자조적인 표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권력은 국민의 것이고, 나라의 운영 경비, 소위 재정, 예산 다 우리 국민들이 땀 흘려 번 돈으로 낸 거잖아요. 그 권력과 예산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공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 사익을 위해서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있죠.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세상이 망가지든 말든, 사람들이 고통스럽든 말든,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죠. 이러면 우리의 삶은 망가집니다. 결국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야죠. 잘못되면 지적하고, 지적해도 안 되면 제지하고, 제지해도 안 되면 싸워야죠.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웃의 아픔에도 공감하는, 이번 수재 피해 분자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야당이니까 정부나 지방정부들이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잘 챙겨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우리는 비닐하우스에서 지금 지원 활동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비와 관계없이 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힘내고 다시 더 좋은 세상 우리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은 좀 암담하지만 우리 학기 따라서 더 좋은 상황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경제 얘기도 한번 하고 싶긴 한데, 오늘은 수재 얘기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